자, 그래 노아 홍수와 방주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김진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야말로 굉장히 플레인리 그냥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노아가 이제 기원전 한 2,300년 전 지금부터 대략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한 200여 년 더 지난 다음에 200년 아니구나,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1000년인가요? 980. 100년, 한 300년 지난 다음이구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냥 담담하게 이제 서술돼 있죠. 창세기 보면. 그죠? 우리 원화자매하고 형제님 이름이 뭐였죠? 효제. 효제. 원화 효제. 예. 원하예요. 원하. sorry. 원하 효제. 네, 원화 김요 비슷한 느낌 있는데. 네, 원하 효제. 이 부분 다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까지. 네, 바벨탑 뭐 이런 거까지는 아직 안 했구나. 아직. 아직 안 하고. 네.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공부하셨네요. 오케이. 네. 그렇죠? 근데 세속 과학에서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다. 모든 것이 다 잠기고 모든 코로 숨쉬는 동물이 다 죽은 대홍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숙제 해오셨잖아요. 그죠? 6, 7, 8장 읽어보셨죠? 다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세속에서는 아니래요. 전 지구적인 홍수를 부인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물론 이 창조과학의 강의 분야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하루에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지층에 이러한 화석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뭐 수억 년 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억 년에 걸쳐서 진화가 되어 오고, 그죠? 그다음에 수억 년에 걸쳐서 뭐 멸종하고 뭐 흙에 덮이고 이래가지고 오면서 점점 진화가 되어서 이제 오늘날에 왔다는 기록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상해요. 성경을 연대기를 다 따져봐도 한 6,000년에서 10,000년 사이에요. 아니, 길게 봐도 12,000년. 아무리 길게 봐도 12,000년 못 넘어요. 뭐 septuagint 가지고 해도 12,000년 못 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이제 마소라 사본에서 온 거잖아요. 6,000년이에요, 한마디로. 6,000 몇백 년 정도. 네. 이 화석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속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 지구가를 물이 덮었다는 흔적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말하면 오랜 연대, 유신진화론은 뭐냐면 진화론은 진화론인데 모든 진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랜 연대 유신진화론은 그래서 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부인하는 거 하나가 전지구적인 홍수는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 전지구적인 홍수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저기 보면 여기 이제 이런 강물들이 범람하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고대 이런 홍수가 있었고 또 지질학적인 홍수의 흔적이 있고 이런 홍수가 있었고 그때 이제 이거 성경 저자가 이제 그 근처에 살았으니까 전 지구가 덮였구나 이렇게 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으로 보면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상식으로 보면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상식으로 보면 만일 성경을 성경대로 읽지 않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하면 당연히 이게 더 리즈너블한 거예요. 당연히. 그죠? 그럼 이거 믿으면 돼요. 이 왼쪽을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왼쪽을. 여기 과학자들이 다 이 엄청난 수억 년 된 지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죠? 이 성경을 어떻게 성경대로 믿냐 이거죠. 네? 이 성경을. 아주 곤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제너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 아니면 그냥 이제 뭐 관심 없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그냥 하여튼 이 부분 애써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잘 모르겠어. 하여튼 애써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오랜 연대가 맞고 뭐 수십억 년, 그죠? 지구 46억 년, 뭐 우주 137억 년, 138억 년. 제 백그라운드를 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우주 쪽에 전공해요. 이제 창조과학을. 그래서 우주에만 가지고도 2시간짜리 한 10강 정도 메티리얼이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하여간에
그런 것만 보면 오랜 연대, 유신 진화론 도저히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성경적으로. 자, 보세요. 자, 이제 언뮤트 좀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좀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제 창세기 배웠죠? 3장 16절 뭐죠? 아, 3장 16절이 참 원인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네. 구약 성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대속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할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정답이죠? 맞죠? 네.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러면 아이고 거꾸로 났네. 성경에서 죄란 무엇이에요? 여기서 죄 얘기를 하는데 죄인 뭐 대속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 그죠? 성경에서 죄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또 다른 대답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위. 이거 우리 지금 다 죄 짓고 있는데? 예? 거의 시시각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자, 그러면 죄의 기원은 뭐예요? 이 죄의 기원. 3장 16절. 3장 15절인가? 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온 원죄. 그것이 죄의 기원이고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하에서 죄를 짓게 되었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슬라이드가 이상하네. 네. 자,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일 이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면 죄의 근원이 뭐죠? 이상해지죠? 그죠? 근데 진화론이 맞으면 뭐 여기 봐요. 호모 헤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뭐 하이델버그, 마른 휴먼 이렇게 니안데르탈, 마른 휴먼 이렇게 쫙 나가잖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래가지고 그죠? 벌써 한 4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 인류학 그죠? 고고학 인류학은 다 진화론이에요. 거의 인류학자다 그러면 99.9999999.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인류학자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다 진화론입니다. 다 수억 년 믿어요. 어떡하죠? 자, 뭐 하여튼 그 문제는 이제 세계관 문제니까 제가 그 강의는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없고 하여간에 만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었다면 죄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랜 진화나 오랜 연대 또는 유세 진화가 맞다면 두 가지예요. 넘버 원, 아담은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자,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면 뭐죠? 에덴 동산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거 해도 되는데 뺐구나.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얘기가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원죄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네요. 원죄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면 그럼 구원의 필요성이 또 없어져 버리네. 이렇게 되거나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신학자들 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인류가 원시의 이런 유인원들 있죠.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를 해왔어요. 수백만 년에 거쳐서. 그 중에 이제 IQ가 한 50 정도 됐어, 이제. 4, 50. 하나님이 딱 보시다가 얘를 지금 0을 줘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저 정도면 좀 내 말을 알아듣지 않을까 해가지고 너 이제부터 나와 언약을 맺자 했다는 거예요. 농담 같죠, 지금? 이거 농담 아니고 실제 많은 그 주류 신학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셨지? 언제부터 이게 된 거지? 언제 죄가 들어왔지? 다시 이제 죄의 근원의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가 막 수십 개 필요한 학자들이 달려들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쓰셨어요?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니에요. something's wrong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그죠? 성경은 단호합니다. 뭐 많이 있지만 로마서 5장 16,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였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네? 아담.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타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이런 거 다 안 맞아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이나 유신 진화가 만일 진짜로 맞아, 100% 맞으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재해석하는 이런 학자들의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이제 플러드입니다. 노아의 홍수. 왜냐하면 이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창세기에 많은 진위가 가려져요. 특히 이제 원역사라고 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노아 홍수라는 게 만일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 원역사는 다 옛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바탕으로 복음이 형성이 된 거죠. 창세기 3장 마찬가지. 그죠? 이것도 안 맞는데 어떻게 3장은 또 믿어요? 1장은 어떻게 믿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나 봐야겠죠.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나 우리 원하자매하고 우리 같이 좀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언뜻하고. 자, 그러면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실인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 1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2번이에요. 손가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 제가 보게. 자,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1번. 다 역사적 사실이라네. 효재는 2번 했어. 2번 했어요? 효재가 2번 했. 이렇게 좀 해줘야 돼. 용감하게 자기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네. 굿. 자, 그러면 이제 1번 하신 분들한테 그 증거는? 과학적 증거는? 제가 이제 과학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적 증거는 100%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고 전 지구를 덮었던 홍수라고 써 있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그래서 오늘 봐야 될 건 넘버 원은 이제 성경적인 걸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좀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주도 조금 볼 거고 이제 노아의 홍수를 중점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토픽들 하나하나가 이제 몇 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홍수에도 지질학적인 내용이 있고요. 뭐 수력학적인 내용이 있고 뭐 판구조론. 그래서 사실은 노아 홍수만 가지고도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커버가 되고 또 방주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는 못하고 오늘은 이제 1시간 반에 걸쳐서 한 10시간짜리 강의를 이제 1시간 반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괜찮아요. 10시간 해도 돼요. 10시간. 오늘. 네. 원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10시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우주만 20시간을 하니까. 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나 보는 거죠. 자, 이제 읽어주세요. 언뮤트하고 원하자매가 먼저 읽어주시고. 자, 창세기 7장 읽으셨잖아요. 그죠? 숙제로. 7장 19절에서 21절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네. 그다음에 땅에 21절.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다. 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그래요. 다 죽었대, 다. 땅 위에 움직이는 건 다 죽었어. 물고기나 물에 있는 건 안 죽었고, 곤충들은 홍수가 돼도요, 이러한 나무 같은 거 떠 있는 거에 붙어서 이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뭐 알 같은 거 있고, 뭐 그러면. 그러니까 곤충들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식물들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코로 숨 쉬는 거 있죠, 폐. 네? 폐로 숨 쉬는 애들만 이제 얘기하면 되는. 근데 폐로 숨 쉬는 애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localized flood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성경만을 보면. 그다음에 이제 22절, 23절 호재 형제.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였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예, 새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네.
쓸어버림을 당했어.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예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원하자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쓰는 단어도 카타클루스머스거든요. 이게 이제 헬라어. 카타클루스머스가 영어로 inundation. 완전히 잠겨야 돼. 반만 잠기고 집만 잠기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잠기는데 쓰는 단어입니다. inundation. 완전히 깊숙하게. 근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가 만일 설화였다던가 옛날 얘기면은 예수님의 재림도 설화거나 옛날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대비가 좀 이상해지죠. 그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것도 이제 심판의 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 후서 3장 6절만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어. 이 넘침으로도 카타클루저예요. 아까 카타클루스머스 그거에 이제 동사형이에요. 그래서 잠기다 완전히 깊이 잠기는 카타클루저.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깊이 잠겼다고 이제 분명히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퀴즈. 홍수의 규모와 강도를 생각해 봅시다. 홍수의 규모와 강도. 쉽게 말해서 뭐 홍수가 얼마만큼 지속됐죠? 굉장히 이제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홍수가 어느 만큼 지속됐어요? 자, 창세기 7장 12절에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러는데 이거는 홍수가 난 기간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만 내린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이제 40일 동안 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수면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여기가 40일. 네. 그죠? 수면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내린 기간은요, 초반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이제 1년 넘어요. 1년하고 10일인가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다 또 이제 7장에 써 있죠. 창세기 7장 11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큰 기품의 섬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가 온 거고, 근데 비가 오기 전에 된 일이 뭐예요? 기품의 샘들이 터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volcanic eruption, earthquake, 쓰나미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떤 강도로? 우리가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들은 적도 없던 강도로 온 거죠. 여러분 뭐 동일본 지진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10여 년 전에 동일본 지진. 그죠? 강도가 얼마였죠? 10인가 그런 게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서 그걸로 인해 쓰나미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파괴된 적이 있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닌 정도. 네, 아무것도 아닌 정도의,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큰 기품의 샘들, 무언가 이러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섞인 아주 깊은 지각 아니면 멘틀 이런 데 있는 게 솟구쳐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위력이 워낙 크니까 그것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쪽 이런 방면으로도 연구들이 있어요. 이제 창조과학 쪽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사건이면 어느 정도 프레셔가 되고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솟구치고 마하 음속 이상의 속도로 솟구쳐가지고 성층권까지 갔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다가 더 이제 깊어지면은 그렇게 솟구치는 건 좀 줄어들고 계속 수면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40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 기품의 섬들이 터지고 그러면 이 해안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동일본 지진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해안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영화의 딥 임팩트 나온 그 해성이 부딪혀서 이제 물에 잠기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뉴욕은 항상 터지죠. 충격적이죠, 아주.
이 정도의 사건이 이제 초기에는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방송된 네, 이 정도.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날 때 여러분 뭐 이제 이런 아파트들 막 무너지고 건물들이 막 이제 콜랩스되고 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뭐 부실 공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토양 액상화라고 그래서 네, 토양 액상화라고 그래서 이 땅 있죠, 땅에 그 뭐 돌도 있고 막 흙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지질이 생기면 이 토양 액상화로 인해서 이런 물처럼 흐르는 거. 그렇게 돼서 이제 왜냐면 자기가 이러한 건물을 졌는데 건물 밑이 다 진흙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돼? 무너지겠죠.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다 밑에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흐릅니다. 네, 이러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그 뭐 해일 그죠? 그런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그게 그 쓰나미가 우리가 보이는 눈높이 위로는 이제 물이 이렇게 몰아치는 거지만 사실 그 밑에 바닥에 보면요, 네, rapid strata format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포메이션이 일어나냐면 지층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보통 우리가 지층에 있는 거 보면 저게 수백만 년 됐구나, 수천만 년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상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순식간에 이런 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뭐 드라이빙 하면서 이제 좀 유심하게 이런 것들 보시면 다 지층인 걸 알 수 있어요. 산에 가도요. 산이 이렇게 깎여 있는 데를 보면 99%는 다 지층이에요. 다 이렇습니다. 이건 뭐 그라인드 캐년이고, 그라인드 캐년, 네, 자이언 캐년 뭐 다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통 산, 뭐 알프스 가도 되고, 뭐 안데스, 뭐 어디 가보세요. 다 이렇습니다. 다 이래요. 근데 이게 수억 년에 거쳐서 생긴 게 아니라 노아 홍수 때 1년여에 걸쳐서 생기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후기에 이제 물이 빠지면서 깎여서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실험이 있었는데요. 이게 언제 실험이죠? 1993년이네요. 한 20여 년 전에 실제로 이제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지층 형성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네, 이런 수조, 이런 큰 것들을 이제 그 NSF 지원으로 이제 만들었죠. 네. 피에르 줄리엔이라는 사람 이제 교수가 한 건데 지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수조에 여러 가지 다른 그 입자들, 그 뭐 돌이 알갱이가 크기도 하고 작은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흘렸어요, 계속. 흘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봅니다. A cross-section is cut through the delta 크로스 섹션을 to 컷해 봅니다. examine the primary features of deposits of sediment mixtures carried out under steady flow and a continuous sediment supply. The cross-section displays a clear superposition of strata of fine particles in white and coarse particles in black with clear lamination. Looking at the cross-section of superposed strata, it is tempting to conclude that the strata correspond to successive sedimentary layers. 네, 한 번에 생긴 한 번에 어떤 과정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Each strata is younger than the one underneath it and older than the 사실은 one above 밑에 있는 스트라다가 더 it. 영걸 Points of the same 실험에 strata 의하면 더 of the 영할 same 수도 있는 거예요. age.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죠. 예,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층 형성의 증거가 이제 이 세인 헬렌 그 화산이 있었어요. 그 워싱턴주에 이게 이제 1980년도에 일어난 건데요. 무지무지하게 큰 화산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폭발해가지고 정말 이 산의 3분의 1이 날아갔고요. 지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 다 날아가가지고. 근데 이제 워낙 큰 화산이고 이제 이게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두산보다 높은 산인데 여기에 이제 눈이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백두산보다 높으니까. 근데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눈과 거기 있는 용암과 뭐 머드 이런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머드플로우를 형성해서 주위를 다 덮은 거죠. 그게 이틀 만에 이만큼의 이제 층이 만들어져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이틀 만에 이게 그 화산 폭발 이후에 나온 머드플로우로 이틀 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화산 폭발부터 2년 후에 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큰 폭발은 아니지만 작은 폭발이 있어서 거기 또 이제 폭발한 다음에 남은 그 돔 위에 이제 또 눈이 쌓인 게 녹아가지고 그게 흘러 들어오면서 이걸 깎은 거예요. 눈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얇게 흐른 거겠죠. 얇게 흐르면서 그거하고 그 여기는 흙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진흙처럼 하면서 빠르게 흐르면서 이만큼을 깎았는데 9시간 만에 깎았어요. 깎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지층이 생겼네. 그죠? 네, 지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험실에서도 증명을 했고 또 이 자연도 보여줍니다. 다른 점은 그랜드 캐년보다 이제 한 100분의 1 정도 스케일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때 일어난 것보다 이제 수천 배 이상 규모의 그런 거대한 홍수의 사건이 있으면 충분히 노아 홍수 후기에 이제 그랜드 캐년 그 미국 지역에 이제 융기가 되면서 그런 게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또 많은 지질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 창조과학 쪽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노아 홍수 때 한 5번에 걸친 이제 큰 이제 쉽게 말하면 5번에 걸친 쓰나미가 있었던 거죠. 노아 홍수 기간 1년 동안.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든 게 덮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질학적인 이렇게 증거 처음에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 지질학적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보면은 여기 굉장히 확실한 이런 경계가 있죠. 그죠? 네. 이 각각을 이제 메가 시퀀스라 5번의 메가 시퀀스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메가 시퀀스 간에 굉장히 클리어한 경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퀴즈로 제가 드렸는데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문 날수는 얼마라고 그랬어? 한번 해보세요. 150일. 151? 아닙니다. 답이. 까비. 자, 창세기 7장 21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에 17일, 이런 날이 17일 맞죠? 네. 노아 홍수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 날 기품의 샘이 터졌어요. 그때가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물론 이제 요 터지기 일주일 전에 이제 방주 속에 들어갔죠. 노아 가족은. 네,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나온 것. 땅이 마른 날을 보면 땅이 이제 완전히 마르고 이제 나왔는데 땅이 마른 날이 8장에 나옵니다. 숙제로 제가 6, 7, 8장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장 13절, 14절 보면 자 601년, 자 1년 지났죠. 첫째 달, 요거보다 한 달 전이죠. 아니다 여기다 쏘리. 둘째 달 같습니다. 둘째 달 1년 됐죠. 그다음에 21의 날 375일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375일이죠. 네. 물론 이제 노아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딱 문을 닫은 날은 요거부터 여기에다 또 7일을 더해야 되죠. 네. 하여튼 뭐 이제 대충 1년 375일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어디서 시작이 어디냐, 뭐 어디가 끝이냐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어떻게 이제 여기 정안에 따라서 이제 다르지만 대충 이제 1년이 넘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왜 이제 여러분 판구조론 아시잖아요. 텍토닉스, 플레이트 텍토닉스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모든 대륙들이 옛날엔 팽기하로 하나였다. 뭐 이런 정도는 상식으로 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대륙들이 뭐 1년에 뭐 5cm인지 10cm인지 이렇게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옛날에도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한 지금부터 46억 년, 뭐 40년 전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였을 것이다. 이런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격변적 판구조론이라고 해서 이 존 범가너 박사라는 이제 창조과학계 아주 거성인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리버트 대학의 이제 석좌 교수로 이제 계시고요. 석좌 명예 교수.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트 대학. 이분이 이제 이 테라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러한 판구조론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년 안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노아 홍수 기간 1년이었죠, 그죠? 1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깊은 땅 밑에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동안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1년에 걸쳐서. 이런 걸 했고 또 이분의 제자가 한국인이거든요. 그 전에. 그러면 이게 이제 격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각이 순식간에 막 1년 안에 어떤 지각의 일부가 멘틀로 들어가고 그러면요. 아직도 온도차가 많이 나야 돼요. 멘틀 안에.
근데 만약 46억 년이 지났으면 온도차가 멘틀 안에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근데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은 이게 왜 많이 날까 하고 의문을 이제 표시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 근데 이제 노아우 조라고 이제 아까 범간호 박사의 직속 수제자 한국인인데 수제자예요. 네. 저하고도 친합니다. 이분 이제 뭐 리버트 대학 교수인데 물론 이 본명은 아닙니다. 네. 이제 안전상 그분은 이제 이런 3D 마로 아까 이제 범간호가 한 거를 이제 더 좀 깊이 연구를 해서 온도의 변화가 이렇게 그죠? 이 멘틀이거든요. 멘틀의 온도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멘틀과 핵 온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1년 안에 150일, 막 200일 이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수십억 년 걸리는 말을 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도 이건 스트레스의 변화가 그냥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빠르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맥시멈 빌러서리가 한 1초에 한 1m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한 거죠. 플라스틱 스트레인 뭐 하여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어. 아니 이거를 왜 기존에 이러한 지질학계 판구조론하는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다 그럼 46억 년 걸렸다고 그러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오래 걸렸다는 가정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서는 이러한 스트레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여기서 스트레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게 이제 점도예요, 점도. 미스카스리. 근데 미스카스리가 이제 점점점 낮아지면서 그러면 계속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서 급격히 더 낮아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끈끈하던 게 느슨해지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빨리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거기 있는 원소들이라 이런 게 소진이 돼가지고 멈출 때까지. 네, 그 이상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기존의 과학계에서는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점도를 어느 이상으로 내려갈 수 없게 세팅을 하는 거죠, 아예. 그래서 그냥 암묵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고 믿으니까. 근데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그 세팅을 없애버리고 하면 1년 안에 되는 거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해석이 된다.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Evidence for a spike in mental carbon outgassing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까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용암 나오고 뭐 물이 분출되고 또 가스가 나오고 이런 증거가 또 이제 지질학적인 증거가 있고요. 굉장히 이제 대규모 증거. 그냥 소규모 증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a nearly water saturated mantel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mantel의 이런 transition zone에 지금 지구의 그 바다가 품고 있는 거에 5배 정도 양의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이 높아졌다가 이제 노화홍수가 끝나면서 수면이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 물 중에 상당한 부분은 아마 밑으로 도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제 멘틀 속으로 지각이 들어가면서 물도 같이 들어갔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한 논문만 보지 말고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저쪽에서 말하면 객관적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왜냐면 성경을 믿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과학에서 아까 뭐 미스카스리도 세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낮아지지 않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그냥 연구를 하고 오래되었다는 가정하지 말고 연구를 하면요. 노아홍수가 맞다는 그 결론으로 이룰 수 있는 연구가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산들, 우리 대부분의, 물론 모든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이제 우리 산맥들 있잖아요. 안데스 산맥, 뭐 히말라야 산맥, 이런 산맥들은요. 지층의 형성이 끝난 후에 만들어졌어요. 자, 지층이 다 어디서 형성해서? 바다에. 아까 털비럴 플로우, 저탕류 있다고. 네. 그 지진이 생기면은 아까 토양 액상화, 그다음에 이제 이 털비럴 플로우가 이렇게 생기고 지층이 만들어진 거죠. 자,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이제 컴프레션이라고 와요. 아까 캐타스트로픽 플레이트 텍토닉스가 있었죠. 그죠? 이게 얘하고 얘가 막 엄청난 속도로 1년 안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만들어졌던 이런 지층들이 굽어지면서 산이 형성된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히말라야 산맥 이런 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습곡이라고요. 폴즈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이제 굉장히 많고 소규모도 많고 소규모는 설명하기 쉽고요. 근데 이런 대규모 습곡이 문제죠. 대규모로 이런 거대한 습곡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설명해요? 물론 이제 주류학계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엄청난 압력과 그죠? 하면서 뭐 이 움직임을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관찰을 해보면 오늘날이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폴츠를 상승해. 폴츠. 폴드가 아니야. 뭐야? 단층. 다 끊어져요. 이렇게. 쪼개지고 끊어지고. 오늘날 관찰되는 현상은 단층이에요. 이거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만일 노아홍수 직후에 지층들이 완전히 굳어서 돌이 되기 전에 비교적 좀 뭐라 그럴까 덜 단단하죠, 그죠? 덜 단단할 때 엄청난 압력과 열이 하면서 이렇게 대륙들이 움직인다면 순식간에 이런 게 몇 달 만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 이제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석. 네? 원하자면 화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닌가. 빙고. 맞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자, 여기 룰루로 가다가 아까 톨비르르 플로우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죠. 덮칩니다. 덮쳐요. 그래서 그대로 묻혀요. 그 상태로. 그대로 묻혀서 세월이 이제 지나면 물론 이제 몇천 년 지난 거죠. 이제 뭐 막 몇십억 년일 필요가 없어요. 뭐 몇천 년. 뭐 이런 게 수년 내에 일어나기도 해요. 이제 살들은 물론 이제 박테리아가 다 퍼먹고 그다음에 이 뼈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도 박테리아 없어져요. 이제 바다에 노출되면요 남아나지 않습니다. 1000년, 2000년 절대로 남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묻힌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광물질이 들어가면서 이 성분이 변해요. 유리나 돌 같은 성분이 변하는데 대신 모양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화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파리 화석도 있는 거 아세요? 왼쪽 밑에 이게 뭐예요? 익룡의 하나인데 새끼를 낳다가 낳는 채로 깔렸어요. 낳는 채로 화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이 덮여야지 이런 모래나 토사에 덮여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요건 제가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모든 높은 산맥에서 수중 동물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히말라야 가면 이렇게 있고요. 안데스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도 지금 처음에 이렇게 습곡에 대해서, 화석에 대해서 실은 오래전 지구과학 시간에 제가 뭐 창조론이 그때 뭐 엄청나게 네. 뭐 막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실은 있었어요. 그냥 네. 진화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수만 년 정도 지층 그 레이어가 수만 년, 수억만 년 되면은 이게 이미 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부드럽게 끊어지지 않고 저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을까? 이건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열과 압력이 가해면 네.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엄청난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변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네. 메라몰픽 변성암인데 네. 변성암이 아니에요. 여기 대부분은요. 변성암이 아니고 멀쩡한 암석이에요. 멀쩡한 함석. 네. 네. 또 하나가 화석인데 네. 화석도 제가 이제 뭐 어릴 때 그 이렇게 뭐 그 수족관에 이렇게 물고기나 이런 키우고 그러면 이게 죽으면 금방 부패해야 되거든요. 금방 썩고 네, 뼈도 없어지죠. 뼈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바다에서 만약 사람이 익사했다 뭐 그러면 뭐 문제가 뭐냐면 시신을 못 찾는 거죠. 뭐 네. 예, 금박 다 박테리아나 뭐 다 뭐 그러면 이게 수억만 년 전 걸쳐서 뭐 화석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 뭐 실은 질문할 수가 없는 이미 진화론적인 그런 사고로 그냥 외워 시험 보니까 그냥 외워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화석이 된다면 진짜 뭐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부패된 게 아니라 너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잖아요. 그러면 네. 급한 어떤 상황이 이지 않으면 이런 화석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게 그냥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 세속 과학에서도 주류 과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물론 수십억 년 됐지만 그 수십억 년 동안 수억 번의 이벤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홍수도 있고 뭐 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덮치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지진이 일어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다. 그러니까 이 뭐 진화론과 창조론의 논쟁은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실제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 지금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게 이제 사안마다 다른 거지
내가 절대로 성경을 믿지 않겠다. 아니면 절대로 진화론은 진리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보게 되면 진화론적으로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성경이 진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서 이렇게 보면요. 성경이 진리라는 쪽을 받쳐주는 증거가 더 많고 오히려 성경이 훨씬 설명이 훨씬 쉽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선택하겠다. 성경이 맞으니까 이 해석을 선택하겠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리고 이 창조론적인 설명만 쫙 드리면 또 이걸 가져가서 어디 가서 뭐 어떤 마침 옆집 아저씨가 지질학자야. 가서 물어봐. 그럼 야 이런 광신론자들 같은 그런 거 믿지 말고 이런 거 이래. 와 교과서 다 있어. 봐. 이 논문 내 논문 봐. 이런 그러면 이제 꾀굴꾀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에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이 틀릴 것 같은데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과학을 잘 모르고, 잘 모르는데, 그 설명을 들을 때요, 그 화석이 우리가 옛날에 뭐, 저 캄브리아기 뭐 이럴 때 나왔던 무슨 뭐 그 아까 보여주신 그런 고생대 그런 것과 지금 물고기 현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과 다 동시에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거죠. 그 화석들이요. 보여주는 게. 이게 이제 한 3,500년에서 4,0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 묻힌 그때가. 그러면 그때하고 지구하고 똑같은 종류라고 해도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 쪽에서 볼 때는 여기서 변이가 좀 일어나는 거죠. 수천 년에 걸쳐서. 진화는 아닙니다. 같은 종류 내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주류 학계의 그 해석 또 동일 과정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모양이 조금 다르면 이건 고대 이런 거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달팽이다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붙일 수 있죠. 달팽이사우루스 이러면서 그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현대 이런 달팽이가 지금 우리 앞바다에도 있는데 잡아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걸 가지고 얘는 고대 전혀 다른 거였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해석과 어떤 이해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화석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공부한 지 오래돼서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말한 대로 다 썩지 않고 화석이 딱 만들어지려면은 갑자기 이제 뜨거웠다 차가워지고 어떤 거에 갇히고 그런 온도 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화석이 생긴다라는 말씀인 거죠. 잘 생기는 건 이제 이렇게 갑자기 묻힌 다음에 산소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안 되고 있어야 되겠죠, 아마. 네. 그래서 그래야지 오래 갈 거고 이제 만약 노출이 되면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급변하는 어떤 그런 시간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화석화라는 게 뭐 수억 년 걸릴 필요 없습니다. 수십 년에도 화석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조건만 맞으면요. 예를 들면 석탄, 오일 이런 것도요. 실험실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수억 년이 걸려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아까 스킵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발견된 화석의 95%는요. 쉘로 머린 오르가니즘이에요. algae, 코랄, 코럴하고 쉘피쉬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5%가 남았잖아요. 이 5%에서 이제 대부분 95%는요. algae, 플랜트 이런 거예요. 다 식물들, 바다 밑에 식물들. 그럼 얼마 남았어요? 0.25% 남았죠. 0.25%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무척추 동물, 곤충 같은 이런 애들이 그렇고요. 뭐가 남았어요? 0.015%. 요게 이제 척추 동물인데 이것도 대부분 99.9%는 다 뭐예요? 물고기, 화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화석, 무슨 매머스 화석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드문 겁니다. 다른 화석에 비해서면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사람 화석도 굉장히 드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 시나리오가 훨씬 더 설명이 되죠. 물론 이걸 보면서 그래서 수십억 년 전에는 가장 오래된 게 쉘피쉬, 코럴,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게 algae, 플랜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바다 밑에 기든 것들은 토사가 닥치면 제일 먼저 묻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묻혀요. 이렇게 제일 먼저 묻혀요. 못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바다 동물, 식물들이 묻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묻히는 게 물고기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 위에 있는 게 많이 묻히고, 그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메커니즘이 훨씬 이제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플로우를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적인 이러한 격변론적인 견지에서 볼 때 설명이 훨씬 쉽고 간단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으로 알지만 대체로 쉽고 간단한 설명이 맞는 설명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비비고 오는 것보다. 자, 이제 그랜드 캐년으로 가볼게요. 이제 그랜드 캐년 단면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 부분을 대부정합이라고 해요. The Great Unconformity라고 얘기해요. The Great Unconformity. 기껏 저기 한국말로 바꿨는데 영어가 편하대서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보면요. 자, 보세요. 얘네하고 전혀 다르죠. 이 부분, 대부정합 부분. 그러니까 전혀 이 락들의 포메이션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대부정합이라고 그래요. 워낙 다르니까. 자, 이제 퀴즈가 나가요.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이 뭐죠? 1번하고 2번의 차이점. 레이처 자매님. 뭐. 일단 메tamorphic rock이라고 써있긴 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제 변성함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암석이고, 2번은 뭐 줄이가 있죠? 그죠? 줄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퀴즈예요. 2번하고 3, 4, 이제 3, 4, 5, 6 이만큼 하고 2번하고 차이가 뭐예요? 우리 형제님, 차이가 뭐예요? 간격? 오케이, 간격. 또, 간격. 간격, 네, 간격도 차이예요. 맞아요. 또, 원하자매. 얘는 이렇게 네, 뭘 하나는 기울어져 있고, 그죠? 네. 이 3번부터는 평평하고, 그죠? 규모가 커요, 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1번은 지층이 없는 것 같아요. 레이어가 없어요. 없고. 네. 그리고 이제 2번은 사선 지층이 촘촘히 있고 3번서부터는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 네. 뭐그 정도? 맞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네. 눈으로 안 보이는 게 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아까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거 뭐죠? 아마 사모님이 지금 질문도 했었던 그 개가 있는데 그 녀석. 산 위에도 있다는 그 녀석. 뭐죠? 원하자매. 눈에 제일 제가 잘 떠서 제가 지금 그 질문을 계속 드리는 제 화면으로. 화석? 화석, 그렇죠. 완전히 화석이에요. 화석이 어딨어? 예. 화석이 2번에는 없고 3, 4, 5, 6만 있어요. 화석이 여기도 없고 여기도 거의 없고 3번부터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을 이제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제 다른 걸 만드시기 전에요. 딱 지구만 있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어떠한 뭐 홍수라든지 어떤 뭐 생명체도 있기 전이고 홍수도 있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암석이죠. 그리고 그 이제 밑에 있으니까 그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변성이 되죠. 그죠? 변성암. 그래서 그걸 이제 metamorphic rock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창조 3일째 어떤 일이 일어났죠? 창조 3일째. 한번 창조 3일째 창세기 좀 펴보세요. 창조 3일째. 효재가 아는데. 알아요? 효재 알잖아. 창조 3일째? 창조 3일째? 창세기 1장에 있어요. 화면에 나와 있잖아. 효재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그때가 이제 식물 창조하기 전 구절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밑에 9절, 10절, 11, 12 보시면 제가 지금 성경을 안 보고 있는데 그 12절인가 11절인가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써 있죠. 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쉽게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했는데 지질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우리 효재 형제가 한번 지질학적인
모자를 한번 쓰고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까 막 얘기한 거. 아까 뭐 쓰나미도 얘기하고 막 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그 흙들이 이제 흙과 돌로 되어 있는 지구가 있는데 멀쩡한 그 평평하던 흙이 갑자기 파여야 되고 막 산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지진과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생기는 일이 뭐였어요? 아까 뭐 화산 폭발도 있었지만 쓰나미가 생겼고 쓰나미가 생길 때 그 바다 밑에 있는 모래들과 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털비러리 플로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게 형성이 돼요? 옆에 누나가 말씀해 보세요. 갑자기 강의 처음 들은 얼굴을 하는데. 알면 지층이 생겼어요. 아는데 아까 지층이 생겼었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지층이 생긴데 이때는 생명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물고기가. 3일에는. 없죠. 물고기를 언제 만드셨어요? 3일. 그 다음에 4일째? 언제 만드셨어요? 성경 보세요. 네, 다섯째 날? 5째 날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화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 화석이 없어야 되죠. 음, 근데 뭐는 있어야 돼요? 지층. 지층? 아니, 생물? 지층은 있고 화석은 없어야 되겠죠. 마이크가 아직도 찌직거리나요? 지금 괜찮나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보이는 게 지금 설명이 되죠. 3일째 하나님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만드시고 산을 만드시는 동안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 밑에 털비러리 플로우가 생기고 그러면은 쫙 지층이 한꺼번에 만들어지겠죠. 오랜 세월에 거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 이번에 그림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층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왜 휘어 있는지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휘어 있는지. 자, 아까 읽은 7장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이 열려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그죠? 그럼 바다 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시무시한 규모의 쓰나미와 무시무시한 규모의 털비러리 플로우가 있겠죠. 그러면 무시무시한 규모의 지층이 쌓이겠죠. 바다 밑에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의 메가 시퀀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거를 이제 5개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뭐 그건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여튼 메가 시퀀스가 있었고요. 만일 이 그랜드 캐년이 지금 있는 지역이 노아 홍수 일어날 당시에 바다였다. 그러면 이제 가장 두꺼운 지층이 이제 쌓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지층에는 바다 생물들이 죽은 시체가 이제 화석으로 남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화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은요 시체 위에 살고 있습니다. 전 인류는요 지구의 거의 한 80 몇 프로인가요? 제가 넘버는 확실하지 않은데 굉장히 많은 그 표면이 사실은 이러한 두꺼운 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거의 다 지층이에요. 거의 다. 미국은 한 80%가 지층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이러한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노아 홍수 후기에 거대한 그 호수를 이루고 있던데 뚝이 터지면서 이제 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를 안 했구나. 참, 설명하면 안 되겠네. 하여튼 이걸 뭐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물과 모래가 섞여가서 이제 거대한 속도로 흐르면서 이런 캐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랜드 캐년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자이언 캐년 있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깎이다 보니까 3일째 일어난 애까지 깎인 거죠. 물론 자, 이 7장에 다시 보면 이제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이 열릴 때는 그 3일째 지층이 되었던 데가 이제 가장 표면에 있는 흙들 암석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또 뭐예요?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지각들이 파괴되고 거기서 용암이 올라오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다 파괴됐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지만 일부는 좀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남아있더라도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겠죠. 막 뒤틀리고 막 휘고 막 그랬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뒤틀리고 휘고 있는 게 얼마간 남아 있는 게 마침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그랜 캐니언을 만드셔갖고 살짝 보여주셨어요. 3일째 땅이다. 몰랐지롱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랜 캐니언 가보셨어요 혹시? 안 가보셔서 한번 가보세요. 제일 좋은 게 탐사 여행으로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거기 가시면 첫째 날의 땅. 왜냐하면 여긴 메라몰피크 락이에요. 아주 굉장히 복잡한 암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형성된 지층으로 돼 있고 화석이 없어요. 뭐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고, 나머지는 노아 홍수 때 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층이 굉장히 두껍고 거대한 방대한 규모로 돼 있으면서 수억 수조의 화석이 발견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은 여기 노출된 것만 보는 거지 사실 노출되지 않은 게 수천 수만 배죠. 그러니까 아마 수억이 넘는 정말 무시무시한 규모의 화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 여기 화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바다 생물들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생긴 죽은 것, 그 동물 죽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오일화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석유 쓰는 거고 우리가 석탄 쓰는 거거든요. 박은 그때 죽은 식물들, 그때 묻힌 식물들. 네. 어마어마한 규모란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산들에 있는 나무들, 아마존의 나무들 있잖아요. 지구 전체 합친 거에 지금의 한 100배 정도의 규모의 이러한 나무들이 있고 또 바다 생물들이 있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석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동물들이 물론 사람들의 파퓰레이션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람 그 화석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 화석은 이제 발견될 수가 없는, 확률적으로 발견은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지층에서 발견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이제 바다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이런 데쯤에 묻혔다고 가정을 해도 또 노아 홍수 일단 수가 적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기 때 이제 많은 그 사건들이 또 있어요. 이제 홍수가 나고 그 댐이 터져서 이제 호수들이 쓸려 내려가고 하면서 사실 생길 그 화석화돼서 이게 있어도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낮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람 말고도 이러한 육상 동물들 있잖아요. 포유류 이런 화석들은 이제 굉장히 드문데 대부분은 이 홍수 때 생겼다기보다는 대부분은 그 뭐죠? 빙하기 때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빙하기는 홍수 이후에 한 700여 년에 걸쳐서 이제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빙하기를 쫙 넣었다가 강의가 한 3시간 될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 1 땅, 데이 3 땅 이렇게 보입니다. 까만 거로 칠했죠. 네. 데이 1 땅. 예. 얘는 데이 2 땅인가 본데? 데이 3 땅. 이게 이렇게 데이 3 땅. 그렇죠? 아니네요. 쏘리. 요게 데이 3 땅이고 요 까만 거는 노아 홍수 때 땅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첫째 날 땅, 데이 3, 얘는 노아 홍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강의 듣고 이렇게 가시면 여행 같은 거 운전해서 막 다른 주대 이렇게 가고 하면 노아 홍수 때 생긴 건 노아 홍수 전기, 노아 홍수 후기 딱딱 보입니다. 여러분.